안녕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정 주인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 오늘 11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순서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금요일인데요. 주는 네. 또 우리가 기다렸던 FOMC 회의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성도 나타나는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보니까 5일 동안 나스닥은 한 4% 빠졌고요. 다우는 0.1%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시장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마이너스 0.46, S&P 500 마이너스 1.06, 나스닥이 마이너스 1.73% 하락을 했습니다. 또 중소형 이 러셀 2000도 0.5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지수 잠깐 보시면은 대체로 1% 안쪽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의 FTSE 100이나 유럽의 스탁스 600,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쪽에서 업종별로 보시면 섹터 11개 업종 중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 정도 올랐고요. 산업재가 한 1.04%, 그리고 이외에 유틸리티나 소재, 부동산 강세로 마감을 했고, 또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으로는 IT가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2.8, 이외에 자해소비재나 헬스케어, 금융, 필수 소비재 모두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빅테크 주식들이 네. 좀 안 좋나 봐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5일 동안 다우는 거의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최근 5일 한 4%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또 섹터별로도 IT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요즘 빅테크는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컨센 대비 가이던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항상 빠져요, 보니까. 어제는 보니까 애플하고 구글,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이 또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한 10개 넘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한 3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한 1.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죄송합니다. 1.5%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1.53% 상승을 했고요. AMD도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누구죠? 고태봉 센터장, 하이투자의 고태봉 센터장하고 식사합시다 촬영을 했었는데요. 고태봉 센터장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미래의 4차 산업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엔비디아는 이번에 저점 잘 잡아서 꼭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제 에너지 섹터가 올랐으면 어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나요? 어제 에너지 섹터는 올랐습니다. 근데 유가나 천연가스는 각각 한 2%, 4%씩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88.2달러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또한 4.7%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6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5일 동안 보니까 WTI가 마이너스 1%, 네. 천연가스도 5일 동안은 1.7% 네. 상승에 그쳤네요. 그러니까 일단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 표에는 없지만 코노코필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티커는 COP인데 어제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고요.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랐었고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코노코 주유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S 같은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에너지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유동성에 대한 바로미터로 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체크를 하거든요. 예. 예,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나스닥은 최근 5일 동안도 4%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한 2만 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는 훨씬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미국 시장보다도 더 선행하는 좀 그런 모습이잖아요. 먼저 빠지고 이 부분이 가상화폐 시장이 또 하락이 멈췄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약간 유동성에 대한 바로미터다. 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2만 달러 회복을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로 지금 56% 빠졌는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지수는 약세인데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고 있는 게 약간 긍정적인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 종목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52주 신고가 종목이 뭐 최근에 한 20개가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는 5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회사의 이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뭐 휴메나나 맥케슨, 산업재 쪽에 뭐 그레인저, 그리고 금융 쪽 뭐 이렇게 5개 종목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뭐 저녁에는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었네요. 네,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어제 21.7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왔고요. 지난주 대비해서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218.75만 건으로 해서 전주보다도 감소한 모습이면서 고용이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SM 서비스 PMI는 54.4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 최불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 또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이쪽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75bp 인상을 했고요. 1989년 만에 최대 폭의 인상이다. 그리고 3%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영국 CPI가 10.1% 발표되면서 약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쪽에서는 연내 CPI가 11%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10월달 예상치가 10.4%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란은행에서 경기 전망을 했는데 영국 경기 침체가 24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현재 시장에서 한 4.5에서 4.7%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국 쪽의 CPI 영국 쪽의 CPI. 영국 쪽 CPI뿐만 아니라 네. 각국에서 다 물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 CPI가 8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83.45%였는데 이거 대비해서도 한 2%또 올랐고요. 높은 물가에도 근데 이쪽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150bp 인하했고요. 12%에서 10.5% 인하를 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라와는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식료품이 한 100% 넘게 올랐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올 초였던가 이 튀르키예 이쪽이 약간 외환위기 상황처럼 되면서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거의 한 18% 가까이인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상황이 약간 호전되나 봐요. 금리를 내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영국이 40년 만에 최고 CPI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4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1982년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최근에 이 1980년도 특히나 이제 82년도 상황이 어땠었는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뭐 미국의 CPI가 그죠 10% 전후대 기록을 하고 있었고 1980년 4월 달에 14% 넘게 CPI 기록한 이후에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이었었는데 이렇게 1982년 하반기부터 한 8월 달부터 다우지수랑 S&P 500이 큰 폭으로 이제 랠리가 시작됐었는데 아무튼 지금 CPI 수준이 딱 1982년 이후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가가 랠리가 이어서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FMC 이후에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시장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FMC 이후에 뭐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IB들 이제 월가 전망 어땠는지
그 FOMC 결과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12월 달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발표되는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티그룹은 12월 달에 50bp, 2월 달에도 50bp, 그리고 3월 달에 25bp 올리고 또 5월 달에 25bp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를 5.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그 12월 달에 S&P 점도표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긴축 중단할 것을 좀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견이고요. 또 노무라 쪽에서는 시장 예상보다 더 긴축이 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종 금리를 5.75%까지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시에테 제네랄 이쪽에서는 10월달 실업률이 한 3.5%를 전망을 하고 연말에는 실업률이 더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서 현재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 50%, 75bp 인상 확률도 50%로 보면서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25bp 인상 확률도 50%, 50bp 인상 확률도 한 47% 정도 되면서 내년 2월에도 한 50대 50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 3월에 25bp 인상 확률 48%, 50bp 인상 확률은 한 24% 정도 보면서 한 최종 금리를 5% 넘는 수준으로 CME 패드워치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도에도 어제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주가 지수들도 다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이런저런 경제방송 쭉 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FOMC 회의 때 기자회견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괴롭습니다. 네. 어제도 그 전날 이제 밤에 환경화였던가 어디 보는데 아무튼 기자들이 좀 이상한 질문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매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로 어제 FOMC 회의에서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좀 잠잠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성명서만 보면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다가 제가 그 기자의 질문이랑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숏을 잡고 있나? 그렇죠. 좀 약간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숏을 잡고 일부러 제롬 파월 입에서 파적인 발언을 하라고 그런 질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주요 지표 네,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 오늘 밤에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다 장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한 9시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전망치가 YY로 한 4.7% 되니까 전월 대비해서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 62.3%, 그리고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3.5%였는데 3.6% 정도 이렇게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오늘 밤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좋았었는데 실업률은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남궁주님이 예상을 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 네, 컨센서스입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이나 블룸버그 다 참고했고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애플은 왜 저렇게 빠졌습니까? 일단 애플 어제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폭스콘 공장 주변 봉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저우시의 이 폭스콘 공장 위치 산업단지가 2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봉쇄된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환자가 하루 만에 한 95명에서 359명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은 아이폰 14 최대 생산 공장인데 아이폰 14를 한 80%, 14 프로 모델 한 85% 이상을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이런 생산 차질 우려, 그리고 아이폰 매출은 애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폰 이런 것도 아마 재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네. 2주 정도 이렇게 공장이 봉쇄된다고 해가지고 크게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건데, 일단은 봉쇄됐다는 것 자체가 어젠가 그저께는 또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봉쇄 또 풀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약간은 지금 하이 멀티플 주식들이 다 이제 빠지는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포워드 PER이 얼마인가 봤더니 어제 4.2% 빠져서 21.78배네요. 예. 네, 지금 S&P 500의 PER이 15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7배. 아니요. 16.2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네. 16.2배군요. 예. 네, 그런 거에 반해서 20배 이상 되는 주식들은 조금만 그래도 주가가 쑥쑥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또 더 이어질 거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인텔은 어땠어요? 네, 인텔은 어제 한 0.11%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10일 날 이 인텔 그 사파이어 래피드 DDR5 이 칩 출시를 날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드디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올해 된다. 내년으로 미뤄진다, 언제 된다, 계속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 1월 10일 날로 확정이 됐고요. 또 반도체 기업들, GPU 하는 엔비디아나 CPU, AMD, 일단 어제 같이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이게 거의 2년 동안 끌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제품이 안 나오니까, 네. 계속 이제 인텔의 경쟁력, 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최근까지도 52주 신저가가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죠? YTD로도 한 46.82%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PER은 13.68배네요. 네. 이번 사파이어 래피즈 이거 출시를 계기로 주가가 좀 강하게 한번 올라갔으면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스타벅스도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네, 어제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스타벅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현재 시간 외에서 한 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연도로 4분기 올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연간 실적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4분기 것만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8.41빌리언 그리고 EPS가 81센트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4.2% 기록을 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글로벌하게는 7%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11%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인터내셔널 미국 외 지역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5%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다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16%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한 763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총 매장 수가 45,711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6,000개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많이 저조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약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나 상승을 네. 했어요. 요즘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미국 도메스틱 마켓은 거의 다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쪽에서 이제 강탈력 영향 때문에 또 맞습니다. 이익이 빠지는 그런 모습. 중국 쪽이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예. 다른 중요한 기업들이 꽤 많네요. 코스코, 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코스트코는 실적 발표는 안 했고요. 아직 여기는 월간마다 세일즈도 실적 발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10월달 실적이 매출액이 17.73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7.7%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 유가 환율을 제외한 것과 포함한 것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유가와 환율을 제외한 성장률이 6.7%였는데 유가 환율을 제거했을 때 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또 지역별로 보시면은 미국에서 6.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환율을 포함했을 때 9.2%. 그게 한 3.1%까지 강달러의 약간 수혜를 좀 받았지만 캐나다 쪽에서는 유가 환율을 제외했을 때 8.8% 성장을 했지만 유가 환율을 제외 시 0.5%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로 봤을 때 7.9% 성장을 했고요.
유가 환율 제외 시 마이너스 5.4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환율 이런 부분에서 강달러의 피해를 좀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성장을 했지만 뭐 다른 국가들 다 타격을 받았고 회계연도 22년도 기준으로 당사 매출 해외 비중이 약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의 타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순, 11월 15일 날에 월마트나 타겟 등의 소매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높은 그 인플레 기간에 소비자들의 소비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제 주가는 한 8% 넘게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 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를 했고요. EPS는 마이너스 2.43달러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아니 적자가 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왜 적자가 나죠? 네, EPS가 마이너스 2.43달러. 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볼륨이 한 159빌리언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에 327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MTU라고 하는 월간 거래 사용자가 이번 분기에 850만 명이었는데 지난 2분기에 900만 명 그리고 또 3분기에는 920만 명이었는데 계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으로도 한 900만 명 이하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좀 악화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이런 거래 수수료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가상화폐 가격이 빠졌으니까 거래 볼륨도 줄어들고 하는 건 맞는데 이번 분기에만 한 200조 거래된 거잖아요. 200조 거래됐는데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보면 거래 대금이 한 반토막 나긴 했어도 적자는 안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코인베이스를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로빈후드면 그거 아닌가요? 네. 재작년에 미국의 개인들이 뭐 많이 이용하던 그런 증권사인 것 같은데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심했습니다. 뭐 저가로는 마이너스 7%도 기록을 했었다가 어제 종가는 8.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14% 증가를 했고요. 또 EPS는 여기도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0.2 기록을 했지만 컨센서스는 상회했습니다. 순손실이 한 마이너스 117 밀리언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이 손실 규모가 좀 축소는 되긴 했습니다. MAU 월간 거래 사용자가 1220만 명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로빈후드 이쪽에서도 사용자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용자 수가 어떻게 이렇게 극복으로 감소했네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펠로톤도 어제 장중에 한 22% 폭락을 하다가 종가로는 8.23% 상승 마감했습니다. 회계연도 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에서 전년 대비 한 23% 감소를 했고요. EPS도 이쪽도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1.2였는데 컨센서스가 64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크게 하회했고요. 총 이익률이 35%를 기록을 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700에서 725 밀리언인데 컨센서스가 874 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매출액 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펠로톤 같은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받았었던 수혜가 좀 끝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경기 침체 및 리오프닝 등으로 이 홈 트레이닝의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주가는 변동성이 되게 심했습니다. 종가 한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중에 22% 빠지고 지금 네. 시간에서 8% 올랐다는 거예요? 장중에 22% 하락을 하다가 계속 올라서 마감할 때 8%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장중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했었던 기업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궁지원 주인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